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조자아가 주인공 정하고 1인다역 수행하기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진행했던 어느 센터 심리극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심리극에는 보조자아를 맡아주실 자원봉사자가 한 명만 참석했다. 나는 보조자아에게 지금부터 보조자아는 내 남자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선택해 서로 마주보고 연기하도록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내 남자들에게는 보조자아가 여러분께 다가와 연극에 초대할 예정임을 알렸다. 그리고 내 남자들에게 어떤 연극을 하면 좋을지 보조자아에게 맡겨주셔도 괜찮고 1대1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짧은 연극을 생각해 두셨다가 의견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조자아가 선택한 첫 번째 주인공은 때마침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짧은 연극을 구상해 보았는데 연극으로 옮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했다. 나는 주인공이 구상한 이야기를 경청한 뒤 등장인물, 장면,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주인공은 내 의견을 참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했고 보조자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주인공과 보조자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 구체적인 연극을 만들어 보았다. 주인공은 보조자를 나쁜 남자로 설정하고 자신은 나쁜 남자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되어 나쁜 남자가 바람피우는 상황을 제시했다. 나는 보조자로 참석한 자원봉사자가 나쁜 남자와는 거리가 먼 캐릭터라고 판단했고 나쁜 남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보조자에게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나쁜 남자 캐릭터 유형을 설명했고 나쁜 남자의 캐릭터를 구상해보도록 도왔다. 그리고 나는 보조자가 나쁜 남자 역할을 연기하는 동안 나쁜 남자를 상징할 수 있는 특정 대사나 동작이나 포즈를 취해보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제시한 이 의견들을 수용할지의 여부는 보조자가 판단하도록 했다. 연극이 시작되면서 보조자는 나의 연출과 자신의 표현력을 잘 절충한 것 같았다. 그래서 독특한 바람둥이 캐릭터가 탄생했고 주인공도 보조자도 함께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았다. 주인공은 자신의 생각이 잘 반영되었고 만족스럽다고 했다. 보조자가 선택한 두 번째 주인공은 자신이 의사가 되어 환자와 면담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보조자가 바람둥이로 살면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치과의원이었다는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연극이 탄생했다. 모두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주인공이 의사 역할을 맡아 즉흥적으로 극진행을 잘 이끌었고 멋진 대사로 연극을 마무리하여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주인공이 심리극 시간에 보여준 놀라운 상황 적응 능력은 주인공이 평소 호소했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은 연극을 마치고 적절한 유머를 통해 긴장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연습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문득 보조자의 적절한 판단과 재치에 호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극에서 나는 거의 개입한 것 없이 극 시작과 마무리를 알리는 역할만 했다. 보조자가 선택한 세 번째 주인공은 자신을 여자친구로 설정했고 첫 번째 연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장면을 제시했다. 주인공은 시선 처리와 대사 처리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역할 연기를 수행했다.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바람피우는 것을 다 이해했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주인공의 인지기능을 감안하여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을 도왔고 보조자에게 부분적으로 대사와 연기를 지시하는 정도로 개입했다. 연극이 마무리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여성에게 전화해 데이트 약속을 잡는 보조자의 마무리 연기가 돋보였다. 보조자가 선택한 네 번째 주인공은 내가 직접 역할과 장면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참여하도록 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20대의 딸을 둔 아버지 역할을 맡도록 했고 보조자가 교제를 허락받는 장면을 진행했다. 나는 보조자에게 간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닫힌 질문을 하도록 부탁했고 주인공은 보조자의 닫힌 질문에 네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했다. 나는 보조자에게 가끔 대사와 연기를 지시했고
새로운 인물로 주인공의 부인을 추가로 등장시켜 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조성해 보았다. 주인공은 가끔 상황에 맞는 대사를 길게 표현하기도 했고, 관객들의 반응을 인지하고는 살짝 관객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어진 시간 동안 4가지의 짧은 극을 진행하면서 안전한 자기 표현 연습, 적절한 유머 활용, 가상의 장면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연습해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한 음성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들이 연극 속에서 보여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갑작스럽게 배우가 되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미소도 의미 있었고, 다른 사람의 연극을 구경하면서 보여준 미소 또한 의미 있게 느껴졌다. 심리극이 끝나고 치료진과의 프로세싱을 통해 심리극 형식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번 심리극은 흔히 알려진 웜업 본극 쉐어링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고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심리극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심리극 형식과 조금 달랐지만 그 안에서도 웜업 본극 쉐어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집단 모두가 웜업 본극 쉐어링의 순서를 따라가기보다는 내담자 각자가 웜업 본극 쉐어링의 타이머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심리극은 그 언젠가 내담자 각자가 주인공이 될 그날을 위한 웜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내담자들의 동참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 심리극이 기대된다. 이상 보조자아가 주인공 정하고 1인다역 수행하길 아는 제목으로 2017년에 진행했던 심리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보조자 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갑작스러운 제의에 응해주시고 내담자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재치있게 역할을 수행해주신 오재혁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재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질서와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어느 센터에서 진행했던 사회극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지원자가 없어서 센터 회원들 그리고 직원과 함께 사회극 시간을 갖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대중교통 질서와 예절을 주제로 정했다. 각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질서와 예절에 관련된 목격담과 경험담을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하나를 선정해 극화해보기로 했다. 다수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노인들의 새치기에 손을 들었다. 나는 노인들의 새치기 장면을 극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면을 설정해보았다. 참가자 모두 한 사람씩 노인 역할을 맡아 자신이 목격한 것과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새치기 전략을 세워보았다. 그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허설 후 새치기 장면을 재현해보았다. 연극을 마무리 지은 뒤 새치기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새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만약 지금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처음에는 노인의 새치기에 대한 불쾌함과 부당함을 이야기하다가 각자 노인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노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노인을 마주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리는 나이 먹어도 절대로 새치기 하지 말고 품위 있는 노인이 되어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견들을 반영한 극화 작업을 한 번씩 해보고 전체 사회극을 마무리 지었다. 사회극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연습해보았다.
그리고 타인의 불피한 언행을 분노나 상처로 간직하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과거 특정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납병원에서 12년간 일하면서 평소에는 느릿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지하철에 탑승할 때마다 재빨리 빈자리를 찾아 앉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몇몇 회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상 대중교통 질서와 예절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어느 센터에서 진행했던 사회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사회극, 느리고 느린 사회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사회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사회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사회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사회극, 두통을 주의하는 사회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사회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사회극, 기본에 충실한 사회극, 주인공을 위한 사회극, 함께 만드는 사회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사회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